여러분, 남자가 당신을 계속 찾는 이유가 혹시 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몸으로 시작하는 남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끝내는 남자는 더 많아요. 왜 어떤 여자는 몇 번 만나고 흐지부지 끝나고 왜 어떤 여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까요? 차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차이는 구조입니다. 남자는요, 자극에 반응하지만 사랑은 자극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의 몸정과 마음을 동시에 잡는 구조,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바로 가 보시죠. 제발 몸만 주지 말고 맥락을 주세요. 남자는 자극에는 빨리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극은 빨리 질려요. 몸정이 오래 가려면 그 시간에 의미가 붙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로지 몸정만 남습니다. 그냥 잘해준다, 요구를 다 들어준다, 분위기만 맞춘다, 이건요, 소비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마음이 붙어요. 그 시간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와 있을 때의 감정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오늘은 그냥 우리만의 날이네. 이런 식으로요. 기억하세요. 몸의 기억은 오로지 아랫도리만 자극하지만 감정의 기억은 인생 전체를 자극해요.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몸이 아니라 우리 서사를 만들어주세요. 남자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감각보다 자기 인생 안에 들어온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몸은 반복되면 익숙해져요. 하지만 서사는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서사가 중요할까요? 남녀를 떠나 사람의 뇌는요, 자극보다 자기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억을 더 오래 저장합니다. 즉, 그냥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너랑 있었던 그날이라는 특별한 기억, 이 차이입니다. 오로지 몸만 있으면 이런 식이에요. 매번 비슷한 패턴, 특별한 대화 없고 감정의 연결 없이 분위기만 소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좋은 추억이 아니라 좋은 시간으로만 남습니다. 근데요, 좋은 시간은 대체가 가능해요. 이제부터 맥락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날을 이야기로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 되게 어색했잖아. 오늘은 우리 100일 같은 느낌이네. 이렇게요. 이 한마디가 그 시간을 사건으로 만듭니다. 남자는요, 자기 인생의 사건을 만든 여자에게는 감정을 씁니다. 둘째, 몸 이전에 감정의 빌드업을 하세요. 갑자기 분위기 타지 마세요. 낮에는 가볍게 농담하시고요. 저녁에 살짝 눈빛으로 신호를 주시고요. 스킨십 전에는 반드시 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있어야 남자는 우리가 연결됐다고 느낍니다. 연결 없이 자극만 있으면 몸정으로 끝납니다. 셋째, 관계 후에는 반드시 한 문장 남기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어제 좀 특별했어. 나 너랑 있으면 좀 다르다니까. 이렇게요. 이건 매달림이 아닙니다. 기억을 고정시키는 장치예요. 남자의 뇌에 이건 그냥 하룻밤이 아니었다는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누구랑도 할 수 있지만 이야기는 아무랑도 못 만듭니다. 그 남자가 혹여나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도 이야기는요, 비교됩니다. 명심하세요. 몸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몸에 의미를 입히세요. 그날을 이야기로 만들고 흐름을 만들고 끝에 한 문장으로 기억을 잠그세요. 그 순간 몸정이 서사로 바뀌고 서사가 사랑으로 진화합니다. 먼저 빠지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더 집착하면 남자는요, 확보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몸정은 접근성에서 생기고 사랑은 노력에서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오늘 또 보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보자 이렇게요. 이 한 문장이 남자를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관계는 깊게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감정은 보여주되 의존은 보이지 마세요.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먼저 빠지지 말라는 말을 감정을 숨기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정은 보여도 됩니다. 하지만 의존은 절대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왜 의존이 문제일까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책임질 대상과 선택하고 싶은 대상을 구분합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여자가 자기에게 기대는 순간 남자의 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중심 있네 라고요. 이때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이동합니다. 주도권이 이동하면 노력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노력이 줄어들면 몸정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 없으면 안 돼. 요즘 너 때문에 하루가 좌우돼. 연락이 늦으면 하루 종일 기분 다운. 이렇게요. 이건요,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 의존 신호입니다. 남자는요, 의존을 느끼는 순간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설렘도 같이 사라져요. 그 대신 이렇게 바꾸세요. 감정은 표현하되 내 삶은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나 어때? 라고 했을 때 여자가 좋지. 근데 나도 바빠. 이런 식으로요.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좋아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인생의 중심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기억하세요. 남자는 자기에게 기대는 여자보다 자기와 나란히 서는 여자를 오래 봅니다. 왜냐하면 의존은 책임을 요구하고 독립은 선택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요, 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때입니다. 이해를 위해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약속 취소했을 때는요, 왜 그래? 나 기다렸는데가 아니라 괜찮아. 나도 할 일 있었어. 이렇게요. 그리고 남자가 연락이 줄었을 때는요, 왜 요즘 연락 안 해? 가 아니라 요즘 바쁘지? 나도 정신이 없어. 이렇게요. 이게 무심한 게 아닙니다. 감정의 독립성입니다. 명심하세요. 집착은 몸을 붙잡고 여유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빠지지 마세요. 이꼴 감정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되 매달리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삶의 중심을 넘겨주지 마세요. 남자는 자기 없이도 잘 사는 여자를 잃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잃기 싫어지는 순간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까지는 열어주되 제발 전부 주지는 마세요. 몸은 열었는데 마음까지 전부 열어버리면 남자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궁금증에서 자랍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왜 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여자가 그냥 좋아 이렇게요. 이 여백이 그 남자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걸 설명하면 관계는 편해지지만 설렘은요, 사라집니다. 코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감정을 설명하지 말고 여운으로 남기세요. 여자가 감정을 다 주는 순간은요, 사실 고백할 때가 아니라 감정을 다 설명해버릴 때입니다. 그 남자가 궁금해할 틈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왜 설명이 문제일까요? 남자의 감정은 해결보다 추적에서 깊어집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너 좋아하는 이유는 말이야. 어제 기분이 그랬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 남자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설명은 감정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제 좀 기분이 묘했어.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뭐지? 이렇게요. 이건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야 남자는 생각해요. 왜 묘해? 내가 영향이 있나? 이렇게요. 이 고민이 쌓일수록 감정은 깊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감정이 빨리 소모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연애하면 이렇게 돼. 너한테 이런 기대를 해. 이건 투명하지만 긴장감은 없습니다. 사랑은 100% 이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70% 이해와 30% 궁금증에서만 자랍니다.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왜 오늘 좀 다른 느낌이야? 라고 했을 때 여자가 그냥 나도 가끔은 그래 이렇게요. 그리고 남자가 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몰라 아직은 이런 식으로요. 이건 밀당이 아니라 감정의 속도 조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남자는요, 이미 다 아는 여자에게는 확신을 가지지만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알지 못한 여자에게는 확신을 얻기 위해 더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일수록 감정은 깊어져요. 정리해 볼게요. 감정은 보여주세요. 하지만 다 풀어서 말하지 마세요. 설명 대신 한 문장으로 남기세요. 남자가 생각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녀석이 왜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감정을 다 주는 여자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금 남기는 여자는 기억에 남아요. 관계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남자도 그 다음 행동으로 마음이 정해집니다. 끝나고 바로 연락 폭탄하거나 불안한 표정을 짓거나 우리 무슨 사이야?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러면요, 몸정으로만 굳습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거나 다음날 자기 삶에 집중하거나 감사하지만 매달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요, 이러면 남자는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나한테 기대지 않네 이렇게요. 기억하세요. 남자는요, 기댈 수 있는 여자보다 함께 서 있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관계 후에 평소보다 더 차분해지세요. 관계 직후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감정이 과하게 올라가거나 불안이 미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는요, 이걸 아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럼 왜 차분함이 중요할까요? 관계 직후는 남자의 뇌에서 도파민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흥분이 내려가고 현실 판단 모드로 전환돼요. 이때 당신이 불안해 보이면 책임감 모드, 집착하면 부담 모드, 평소와 같으면 궁금 모드가 됩니다. 사랑은요, 책임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궁금함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하면 오로지 몸정으로만 굳습니다. 우린 이제 뭐야? 나한테 진심이야? 다음날 과한 연락. 이건요, 확인 욕구입니다. 확인 욕구는 남자의 감정을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관계 이후에 오히려 더 자기 루틴으로 돌아가세요. 예를 들면 다음날 운동 가거나 친구 만나거나 SNS 평소처럼 업로드 하는 거죠. 남자에게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런 톤이면 충분합니다. 어제 좋았어. 오늘은 나 일하러 간다? 이렇게요. 이건요, 나는 만족했고 불안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가면 남자는 생각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라고요. 명심하세요. 여유는 남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남자는요, 관계 이후 여자의 반응을 보고 그 관계의 급을 결정합니다. 불안하면 가벼운 관계, 매달리면 소비 관계, 차분하면 깊어질 가능성 있는 관계로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 직후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 여자는 나를 잃지 않는 여자로 인식됩니다. 그 순간 몸정은 감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생겨요. 기억하세요. 관계 후에 불안해지는 여자에게는 남자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관계 후에 더 단단해지는 여자에게는 남자가 가까워져요. 정리해 드릴게요. 관계 이후에 24시간이 결정적입니다. 확인하지 마세요. 감정을 과시하지 마세요. 평소보다 더 차분해지고 자기 삶으로 복귀하세요. 남자는 관계 이후의 태도로 당신의 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격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을 쓰기 시작해요. 존중을 잃는 순간 몸정으로 끝납니다. 몸이 가까워질수록 말은 더 단정해야 합니다. 가볍게 대하면 가벼운 관계가 되죠. 예를 들면 야 빨리 와 왜 이렇게 못해? 이건 농담처럼 보여도 남자는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격을 낮춰요. 대신 난 이런 게 좋아.
난 이런 관계가 좋더라. 이렇게 기준을 말하세요. 남자는요, 기준 있는 여자에게 감정을 씁니다.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친밀해질수록 말의 품격을 올리세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편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편해지는 순간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남자의 무의식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나를 어려워하지 않네. 격이 내려왔네 라고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편안함 위에 쌓이지만 존중이 사라지면 급이 떨어집니다. 그럼 왜 말이 중요할까요? 남자도요, 몸의 친밀도와 말의 톤을 연결해서 인식합니다. 몸은 가까운데 말이 가벼워지면요, 무의식적으로 이 남녀 관계는 가볍다라고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정으로만 굳습니다. 야, 왜 이렇게 못해? 넌 진짜 답답해. 이건요, 농담처럼 해도 반복되면 격이 낮아집니다. 특히 관계가 깊어진 후에 말투가 거칠어지면 남자도 감정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친밀해질수록 말은 더 정제하세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늦어? 가 아니라 나 기다렸어. 다음엔 조금만 일찍 와줘. 이렇게요. 그리고 넌 왜 항상 그래? 가 아니라 난 이런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핵심은 공격이 아니라 기준 제시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눌러서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서 생기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자기를 막대하는 여자에게는 몸은 가깝게 하지만 마음은 보호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여자에게는 마음을 열어요. 왜냐하면 존중은 이 여자는 나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친해질수록 반말 톤은 부드럽게, 농담에도 선을 두고요. 화가 나도 모욕하지 않고요. 감정 대신 요구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격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몸을 허락했다고 무례함까지 허락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친밀함 이꼴 무례함 아닙니다. 편해져도 말은 단정하게, 기준은 차분하게, 감정이 아닌 존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존중이 유지되면 몸정은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존중이 깨지는 순간 몸정은요, 소비로만 끝나요. 몸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보여주세요. 남자가 가장 빠지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이 여자를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럼 그 생각은 언제 들까요? 당신이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세계가 있고 남자 없이도 빛날 때입니다. 몸정은 자극이고 사랑은 두려움입니다. 이럴까봐 두려워질 때 남자는요, 사랑을 해요. 코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남자를 당신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손님으로 대하세요. 남자가 깊게 빠지는 순간은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여자의 세계 안에 내가 초대받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자기 세계를 잃어버리면요, 남자는 편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세계를 지키고 있으면 남자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긴장 속에서 감정이 자라납니다. 그럼 왜 손님 개념이 중요할까요? 손님은요, 환영받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를 집주인처럼 모십니다. 스케줄을 그에게 맞추고 기분을 그에게 맞추고 인생 중심을 그에게 넘겨요. 그러면 남자는 얻었다고 느낍니다. 얻은 것은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자리는 지키려 하죠. 이렇게 하시면 몸종으로만 끝납니다. 오늘 뭐 할까? 너가 정해. 난 너의 일정에 맞출게. 친구 약속 취소하고 남자 만나기. 이건 자기 생애를 접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당신 일정이 먼저 있습니다. 당신 목표가 먼저 있고요. 당신 기준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남자를 초대하세요. 예를 들면 남자가 오늘 보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오늘은 내 일정이 있어. 대신 토요일에 어때? 이렇게 해요.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자기 세계 유지인 거죠. 명심하세요. 남자는 자기에게 맞춰지는 여자보다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를 더 오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잊는다는 건 그 세계에서 퇴장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자는 자기 존재가 가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취미를 포기하지 마세요. 일이나 목표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원래를 쓰세요. 예를 들면 너 만나고 나서 요즘 운동 안 해가 아니라 난 원래 운동하는 사람이야 이겁니다. 이건 메시지 차이예요. 나는 나로 완성된 사람이고 그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몸은 끌림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은 존중과 긴장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세계가 없는 여자는 쉽게 안착돼요. 하지만 자기 세계가 분명한 여자는 잃기 두려워집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를 인생을 중심에 두지 마세요. 초대는 하되 의존하지 마세요. 스케줄을 지키고 당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세요. 남자는요, 내가 이 여자를 가져야겠다가 아니라 이 여자의 세계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느낄 때 사랑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이어진 관계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혹시 질린 건 아닐까? 다른 여자랑도 이렇게 했을까? 내가 더 잘해야 하나? 이렇게요. 사실 이 생각이 시작되면 이미 몸정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잃기 싫어하고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한다면요, 그건 사랑입니다. 몸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몸을 열 때 자존감까지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당신 삶의 중심을 지키세요. 남자는 자기에게 매달린 여자보다 자기 삶을 지키는 여자에게 깊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순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존중은요, 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는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